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식당은 줄을 서서 먹고 어떤 식당은 금방 문을 닫을까? 성공하는 식당과 망하는 식당. 그 차이는 대체 뭘까요? 오늘은 제가 읽은 한 책을 통해 발견한 장사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게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식당 창업을 꿈꾸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분들께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책 소개 및 첫인상.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영업기술이나 판매 비법을 알려주는 책인가? 제목이 정말 궁금증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책을 펼쳤는데, 와, 이건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통찰이 가득 담긴 책이었죠. 특히 이 책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톨스토이의 명언이 떠올랐어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걸 식당에 적용해보면요. 잘 되는 식당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망하는 식당은 각기 다른 이유로 망한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성공하는 식당의 공통점과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본론 1. 식당 창업의 현실. 먼저 우리나라 식당 창업의 현실부터 짚어볼까요? 여러분, 이 숫자 아시나요? 27%. 이건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을 창업한 뒤 5년까지 살아남는 식당의 비율이에요. 충격적이죠? 사실 대부분의 식당은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에 따르면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고작 6개월, 그리고 창업 전에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17%에 불과하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무려 2,000여 개의 매장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했어요. 잘 되는 식당과 망하는 식당의 차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장사 천재들을 만났죠.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공식. 그건 바로 직원의 성장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가게가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직원이 성장하면 알아서 일을 찾아하고 손님을 더 잘 챙기고 가게와 함께 오래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직원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는 식당은 손님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재방문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직원에게 투자하는 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가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본론 2. 재방문율의 중요성.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겁니다. 장사의 성패는 재방문율에 달렸다. 여러분, 신규 손님을 끌어오는 데는 기존 손님을 유지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렇다면 손님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손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라. 우리 가게에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고 싶을까? 이 질문이 모든 서비스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하나 소개할게요. 인간은 누군가의 경험을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경험을 사는 건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하지만 빌린다면 다른 사람의 노력과 희생을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빌린 경험의 집합체예요. 성공한 식당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가게에 적용해보는 거죠. 매출을 올리는 공식은 간단해요. 매출은 손님 수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방문 횟수예요. 손님 수를 늘리거나 객단가를 높이거나 방문 횟수를 늘리면 매출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방문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한 번 온 손님이 2번, 3번 오게 만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쑥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서비스에서 시작돼요. 서비스란 단순히 웃는 얼굴이나 친절한 말이 아니에요. 손님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죠. 예를 들어 손님이 음식을 다 먹기 전에 미리 따뜻한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걸 챙겨주는 거요. 이런 작은 배려가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에요. 본론 3환대의 본질과 사례. 이 책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개념은 환대예요.
이 단어의 어원은 병원 하스피털에서 왔대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이라면 식당은 손님의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죠. 저자가 소개한 한 식당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식당은 손님이 돼지갈비 3인분을 주문하면 먼저 2인분을 큰 접시에 담아서 내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2인분을 거의 다 먹을 때쯤 나머지 1인분을 따뜻하게 가져다 주죠. 여기서 놀라운 점, 이 식당의 1인분 양이 다른 고깃집보다 훨씬 많아서 손님은 2인분을 먹어도 3인분인지 모를 정도래요.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타이밍을 조절함으로써 손님은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1인분을 추가로 받으면서 마치 덤을 받은 기분을 느끼죠. 그런데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까요? 이 식당은 계산대 앞에 CCTV를 설치해놓고 손님의 식사 속도를 관찰해요. 물론 감시가 아니라 서비스 사이언스의 일환으로요. 손님이 필요로 하는 걸 미리 파악해서 적시에 제공하는 거죠.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는 아침밥 프로젝트예요. 이 식당은 모든 손님에게 미역국 한 그릇을 포장해서 선물해준대요. 사장님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아침밥을 챙겨주셨던 기억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자취 생활을 하면서 끼니를 거르던 시절, 본가에서 먹던 미역국이 큰 위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직장인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나눠주며 든든한 아침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경험과 감동을 주는 게 진짜 환대 아닐까요? 본론 사실용적인 팁과 전략. 자, 이제 실질적인 팁들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이 책엔 식당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가득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메뉴판에 추천 표시 추가하기. 주력 메뉴가 있다면 메뉴판에 베스트나 인기 또는 추천 같은 문구를 붙여보세요. 손님은 고민 없이 주문할 수 있고 사장은 이익률 높은 메뉴를 팔 수 있죠. 단 직원들이 메뉴에 대해 손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비용 관리의 핵심. 음식점의 비용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매출의 20에서 30%, 임대료는 10%, 재료비는 40% 이내로 관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매출의 6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 비율을 지키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시간과 공간 활용.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좌석을 파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좌석이 비면 그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예를 들어 아웃백은 점심시간 전엔 단체 손님을 유인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쿠폰으로 손님을 끌어들여. 심지어 늦은 밤엔 맥주 2포1 즉 한 잔 값에 2잔 주는 프로모션으로 자리를 채워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가격과 서비스를 조정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불만 관리는 LAST 법칙으로 알아두세요. 손님 불만은 피할 수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불만을 가진 손님 중 4%만이 직접 불만을 말한다고 하죠. 하지만 불만을 해결하면 재방문율이 95%까지 올라간대요.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LAST 법칙을 기억하세요. L은 경청하기예요. 그리고 A는 사과하기이고 S는 문제 해결하기이며 T는 손님에게 감사 인사하기예요. 본론 5. 조명과 매장 분위기. 마지막으로 음식의 맛만큼 중요한 게 비주얼이에요. 음식이 최고로 맛있어 보이려면 조명에 신경 써야 해요. 연구에 따르면 2500룩스에서 3000룩스의 따뜻한 조명이 음식을 가장 맛있게 보여준대요. 또 조명 높이를 테이블 위 76cm 정도로 맞추면 음식이 더 돋보이고 손님들이 서로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죠. 이런 디테일이 손님의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본론 6성공 사례와 교훈. 이 책엔 실제 성공 사례도 가득해요. 한 식당은 영업시간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리고 늦은 시간 근무 직원들에게 월급을 10만 원 추가로 지급했어요. 그 결과 늦은 시간 손님이 늘어나면서 월 매출이 4천만 원 가까이로 뛰었죠. 인건비는 조금 더 들었지만 순수익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거예요. 또 저자가 강조한 문장이 가슴에 남아요. 진정한 사장은 스스로 판단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지역 상권을 분석하고 직원을 키우고 손님의 흐름을 읽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무리 및 행동 유도.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성공하는 식당의 비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인사이트는 제가 소개한 책에서 나온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이 책의 요약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꼭 받아보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